그건 썸가 아니야. 본선이지. 어쨌든 가죠. 이제 오늘 첫 시간이야. 첫 시간 밀리면 안 돼요. 첫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제 개정 쏟아지니까 밀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학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원리가 들어갈 거예요. 방학 때도. 그렇죠? 왜냐면 모의고사 시험범위나 수능 시험범위나 우리 친구들은 이제 등급제가 바뀌기 때문에 전에 기수들보다는 모의고사에 조금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줘야 돼요. 어떻게 입시가 바뀔지 모르니까 내신 등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가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위권 대학은 아마 수능 체제나 아니면 수능은 조금 전반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모의고사 관리를 못 해드린 이유가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모의고사 우리 수학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세 개죠. 세 개. 첫 번째가 뭐야? 확률과 통계라는 게 범위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들어갈 거고 배운 적도 없잖아. 그리고 수학 원 드디어 배운 거죠. 드디어 수학 원을 완강을 했잖아. 어쨌든 내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학 원에 대한 모의고사부터 이제 출발이 되겠죠. 관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해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다가 딱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시점에 내가 가장 유리한 걸 딱 초이스를 하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초이스를 못 하죠. 선택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뭐가 나올지는 지금 뭐 예측은 조금 되지만 미래에 나가 결정을 하겠죠. 그때 딱 현 시점에서 나는 지금 내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니까 생각이 어떠니까 난 이게 지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우리 편한 걸로 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좀 이거 입시가 조금 이게 좀 빡세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회피하고 잘 안 하는 걸로 조금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경쟁들도 작고 좀 이렇게 좀 편한데 모든 친구들이 다 원하는 전형으로 이렇게 몰빵이 되면 빡세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아마 각 담당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조금 우리 친구들의 관리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가자.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기본도 오늘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졸려. 그래서 오늘 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 꼭 이거 돌려달라고 그래. 출발할게요. 우리 수학부터 우리 수학 다 끝났으니까 수학 잠깐 얘기 좀 할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아이들이 이제 수학하고 친해진 것 같아. 와 그래요? 그럼 한 10만 번째 뭐가 있냐면 n번째 항이 있어요. n번째. 그러니까 n번째는 한참 뒤에 하는 거야. n번째 이렇게. 근데 우리 점화식 배워서 알겠지만 n번째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번째도 있잖아. 그 다음 번째가 뭐야? a의 n 플러스 1번째 이러잖아. 맞죠?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무한히 저 뒤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 언급은 아무도 언급 안 했는데 저 뒤에 맨 끝에 맨 정말 라스트 맨 끝에 뭔가 어떤 몇 번째 항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셀 필요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으니까 우리 수험 교과는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교과가 어디 나와요? 잠깐 숨어있다가 미적분 2 교과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용어는 조금 어느 정도 크로스되는 게 있었는데 얘를 뭐라고 이 사람들이 약속했냐면 얘를 무한 번째 항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무한 번째 항.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저 뒤에 하면 좀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 무한 번째 항. 그러면 무한 번째를 우리 기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팔을 잡아뜨려요. 왼쪽으로 잡아뜨려갖고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팔자를 좀 잡아뜨려서 이렇게 기호적으로 나타내기로 했어. 그럼 지금부터 팔자가 앞으로 한 5분 조금 더 여유 잡은 10분 후에는 이 팔자 잡아뜨린 게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작위 나올 거야. 그럼 앞으로 얘 기호를 어떻게 읽냐면 무한대라고 읽을 거예요. 무한대. 성은 무시고 이런 건 한대야. 무한대라고 읽을 거예요. 팔 잡아뜨리면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를 느낌적으로 좀 있잖아. 무한이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럼 무한대가 두 개 있거든. 수직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얘가 0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진다음에 그쵸? 그럼 얘 저 끝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무한번째. 얘를 무한번째 수, 무한대라는 수를 아는데 얘를 양수인 무한대를 어떻게 앞에 플러스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라 그랬대.
그러면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요 절대값은 커지지만 부호적으로 숫자적으로 작아지는 거.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100조 이런 식으로 저 뒤에 있는 무한대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랬죠. 무한대 개념이 이제 슬슬 접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무한대는 조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조금 사용하긴 할 건데 처음에는 좀 구분을 줄 건데 뭐가 있냐면 리미트라는 영단어가 나와요. 리미트. 대부분 조금 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얘는 LIMIT라는 영단어인데 너무 길다 그래서 수학에 쓸 거니까 IT가 조금 더 길다 IT를 뺐어. 그래서 LIM이라서요. 얘 발음 기호가 뭐라고? 리미트라고. 외워야 돼. 발음 기호야. 리미트. LIM 읽으면 안 돼. 리미트. 그쵸? 그리고 얘 뜻이 좀 중요한데 뜻이 얘가 한없이 어떤 목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 지금 여기 밑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나오죠?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는 거. 아주. 그러니까 거의 뭐 조금 이 예제를 들면 지금은 이제 미적분이 되게 세계가 되게 커.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이제 주입을 시키고 갑자기 나오면은 머리에 홀라 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살짝씩 빼갖고 지금 연관들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하는 수업들은 한 10분 후면은 아우러질 거야. 지금은 단편적으로 조금씩 떼오고 있어. 그냥 이런 게 나올 거고 이런 거야 하면서 조금 졸릴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만 버텨봐봐. 하자. 얘가 만약에 얘가 3이야. 그러면 3 오른쪽에도 수많은 수가 있을 것이고 3 왼쪽에도 수많은 수가 있을 거거든. 근데 나는 오늘 3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아니면 나의 목적지가 3이야. 그럼 3에 다가가고 싶어. 그러면 3 오른쪽에서 3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3 왼쪽에서 3으로 다가올 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 지금부터는 이게 중요해. 지금부터는 중요해. 전에까지는 하나도 안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뭐에 다가간다 그러면 두 가지 방향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상황,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황. 무조건 두 가지 상황을 해야 돼. 그럼 얘를 3에서 3으로 다가가는데 3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3 오른쪽에서 한없이 계속 점점 이게 부딪힐 때까지 계속 끝도 없이 10만 시간 100만 시간 이렇게 계속 다가가는 이 상황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LIM 그리고 좀 있으면 누가 다가갈 거냐면 X값이 다가갈 거거든요. X가 여기 3에 다가가는데 이렇게 써요. 기호 LIM 그리고 화살 X 화살표 3 얘도 3 왼쪽에서 3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리미트. 그리고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정자체로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은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가 바뀔 거야. LA임이 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얘는 3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얘 이렇게만 쓰면 얘가 오른쪽에 다가가는지 왼쪽에 다가가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다가왔으면 요 3 뒤에다가 플러스를 달기로 했어요. 요거 플러스 보고 얘 3 오른쪽에서 3으로 다가온 거구나. 이렇게. 얘는 3에서 다가왔는데 3 왼쪽에 다가왔구나. 요 마이너스를 달아주기로 했어요. 이게 약속이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리미트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아니면 이제 거의 한국말처럼 되는데 얘를 영어로는 리미트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러냐면 극한이라고 해요. 극한. 뭐 극한적인 상황. 어떻게 지금 준비한 것보다 조금 상상이 들어와서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빨리 끊을게요. 빨리. 알죠? 그래서 얘는 뭐야? 3에서 오른쪽으로 미친 듯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오른쪽에서 다가갔다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해요. 극한은 극한인데 3에 다가가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인데 3 오른쪽에서 다가갔대서 우극한. 얘는 극한은 극한인데 3에 점점점 다가간다를 극한이라 불러요.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를 극한이라 부르고 다른 기호는 리미트라 그러고 기호적으로는 LIM을 쓸 건데 3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뭐라 그러겠다? 좌극한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얘기 조금만 종합해보죠. 이따 다시 다 나올 거야. 다시 나올 건데 지금 개괄적으로 조금씩 그냥 일반화 시켜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하죠. 오늘 되게 졸린데 잘 듣는구나. 뭐 어쨌든 오늘 5분 안에 빨리 마감할게. 5분 안에 마감할게. 내가 뭘 가르쳤냐면 제 첫 번째 무한대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무한대. 무한대는 숫자적으로 하면 되게 큰 거. 되게 큰 거. 근데 무한대가 숫자적으로 비교할 때는 플러스 쪽으로 되게 큰 게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되게 큰 게 있어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금 주제야. 어떤 거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계속 연출을 시켜야 되거든. 왜냐면 이 단원이 극한 단원이에요. 극한은요 어떤 숫자나 어떤 어떤 목적지에 의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일 때 함수값을 구하셔라 무슨 뭐 극한값을 구하셔라 뭔가를 구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지에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이 우리는 수열에서는 뭐 답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함수 극한 여기에서는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왼쪽에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방향성, 양방향성, 오른쪽 방향성, 왼쪽 방향성을 아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게 무조건 1번문제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상황을 어디 요 앞에는 목적지를 쓴 거야. 3에 다가가고 있구나. 3에 한없이 끝없이 다가갔구나. 근데 어디서? 오른쪽에서 플러스. 그래서 우극한. 3에 얘도 3에 다가가고 있구나. 근데 어디? 왼쪽에서 3에서 다가갔구나. 이걸 뭐라고 그랬다? 자극한이라고 부르겠다고요. 됐죠? 또 하나. 이거 알아두면 상식으로 되게 좋은데 그거 하나 쓸게요. 파는 동안 하나 쓸게요. 10쪽이요. 10쪽이나 하나만 쓸게요. 아무데나 쓰시면 돼요. 갑자가 붙으면 갑자로 끝나면 y 값을 지칭한다. 우리가 이제 갑자로 끝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많이 배울 건데 우리가 갑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함수값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배웠어요. 갑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 하나 함수값 좀 구해볼게요. fx는 x 플러스 2야. 그러면 x는 5일 때 함수값 구하셔라. 그러면은 5를 집어넣어서 얼마? 7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누구 값이라고요? y 값을 지칭한다고요. 그치? 이 얘기를 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뭘 드디어 배울 거냐면 극한값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보통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생략 잘 안 해요. 애들이 극한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너무 어색한 단어이기 때문에 갑자를 꼭 써줘. 여기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쓰는데 극한을 잘 안 쓰고 극한값을 써요. 그럼 얘도 결론만 극한값 갑자로 끝났으니까 얘는 x값을 말해 y값을 말해? 무조건 y값. 그걸 흔들리면 안 돼요. 이따 흔들릴 가능성이 많거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만 배우고 뭐 어떻게 좀 끈끈한 뭘 할게요. 근데 초반에 너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너무 조금 힘들겠어요. 잘 봐요. 요거는 극한값만 구하는 것만 할게. 극한값만 구하는 거. 먼저 수학의 도화지 좌표평면 하나만 그릴게요. 수학의 도화지 좌표평면 그릴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함수식이 나올 거예요. 보니까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얘는 y는 fx는 x 플러스 2 그릴게요. 그럼 요 점이 2였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시겠네. 됐지? 그 다음에 얘는 한 3 정도를 잡아볼게. 요 따따따 우리 많이 했던 거. 요 점이 x는 3 이렇게. 그럼 연정하면 요 따따따 해서 요거 뭔가를 썼었지? 그럼 이게 바로 뭐였어? x가 3일 때 y 값이 함수 값이 얼마죠?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는 거였죠. 요까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도드라지게 이렇게 점으로도 색칠한 거고 우리가 다 배웠던 중1 과정이 있었던 거. 맞죠? 지금부터 이제 극한 들어가요. 뭘 구할 거냐면 리미트 x가 3에 대한 우극한에 f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에 저 식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자기 편한 대로 쓰면 fx를 그냥 들고 따라와도 되고 요 식을 그냥 따라와도 되고 보기에는 밑에 게 훨씬 좋은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야? 얘는 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극한 값은 누구 값이라 했어? y 값이라 그랬어. y 값을 구하려면 우리 수학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x에는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x에는 뭔가를 집어넣을 건데 상을 볼게. x 플러스 2라는 fx라는 이 그래프에서 얘는 3에 점점점 다가오고 싶어요. 그러면 3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3 왼쪽에서 다가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지? 나 오른쪽이 좋아. 오른쪽. 그래서 3 오른쪽으로 다가는 우극한을 물어봤네. 그러면 오른쪽이 다가오니까 3보다 어쨌든 얘 현 위치가 현재 3보다 오른쪽에 어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대충만 현재 잡으면 한 요 정도 너무 멀리 잡지 말고 현재 위치가 여기란 얘기예요. 현재 3 오른쪽에서 다가올 거야. 레디? 야 우극한이지? 응. 그럼 나 오른쪽에 좀 가 있을게. 그래서 오른쪽에 좀 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새끼가 이제 슬슬 간다고 본색에 드러난다고 3에 가까워져야 돼요. 3에 이제 가볼게요. 여기만 이해하면 끝인데 진짜 결론은 쉬운데 이게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복잡 문제가 좀 있으면 나올 거라서 이 결론 알아야 돼. 여기다 준비 시작 스타트. 그러면 얘가 조금씩 3으로 걸어간다고 이렇게 3으로 이제 걸어간다고 이렇게 3으로 걸어간다고 3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 뭐 구한다고 지금? 극한 갖고 하는 거야. x 갖고 하는 거야? 아니 극한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한 뭐 4라고 그러면 얘는 3.9, 얘는 3.8, x가 3.7, x가 3.6, x가 3.5 이런 식으로 x가 점점점 3에 가까워지겠죠. 그때 뭘 보는 거라고요? y 값을 보는 거라고요. x가 3.9일 때 y 값은 아까 요게 뭐 6이라 그러면 6이라 그러면 조금 밑에 5로 가까워 가는구나. 얘가 3.5 됐어. 그러면 진짜 5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네. 얘가 3.1 됐어. 그럼 얘가 점점점 밑으로 지금 y 값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양방향을 봐야 돼요. x가 어떻게 변했을 때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보면은 x가 어떻게 변하는 건 맞는데 그에 대해서 결론을 뭘 봐야 돼? y 값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큰 결론을 그냥 화살표로 표기해 보면 이게 큰 결론이에요. 3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3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y는요 5에 가까워진다고요. 왜? 딱 3일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5보다 아주 코딱지가 큰다는 얘기죠. 5.00000 하면서 근데 거의 5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리미트 값은 뭐냐면 어디에 딱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서관을 가, 내가 집에서 도서관을 가, 그러면 뚜벅 그래서 나의 극한은 뭐가 답이 나오냐면 도서관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 딱 솔직히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5가 딱 안 나와. 근데 극한 개념이 뭐냐면 어디에 가까워 가는지를 명확하게 그 목적지를 극한값이라고 합니다라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대한 극한은요 5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3분만 할게. 그러면 너무 졸리게 했으니까 이건 말 조금만 끌을게요. 이건 빨리 부탁해버릴게. 그러면 아까 3에서 우극한이 있다면 3에서 자극한이 있다 그랬죠. 리미팅. 리미팅. x가 이번에 자극하는 볼 거예요. 이 함수에 대해서 자극하는 볼 거예요. 이 함수에 대해서 자극하는 볼게요. 그럼 3 왼쪽에서 ready 하면서 5보다 한참 밑에 있는 y 값이 있겠죠. 그럼 얘가 2.3, 2.4, 2.5 누가 x가 2.6, 2.7 하면서 점점 더 가겠죠. 그럴 때 y 값이 점점점 어디 커지면서 5에 근접해 가겠죠. 됐죠? 그럼 얘도 얼마 된다고요? 5에 든다고요. 그럼 극한은요 내가 지금처럼 했던 대로 아주 천하게 무식하게 구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이 안 있어요. 결론이 일단 다시 그리고 결론만 내고 쉽게 그냥 결론이 되게 쉬운데 이 결론을 지금은 안 써먹고 좀 이따 써먹을 거예요. 지금은 안 써먹고 좀 이따 써먹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면 아까 그래프가 fx는 x 플러스 2예요. 그리고 3에 대한 함수값이 5였어요. 그러면 f3이 얼마야? 5야.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함수값이야. 극한이라는 개념 1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했던 결론 써볼게. 리미트 x가 3 오른쪽 우극한에 대한 fx를 구해봤더니 얼마였냐면 5였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3 좌극한에 대해서 fx를 구했더니 얼마였냐면 역시 5였어요. 그럼 여기서의 결론이야. 여기서의 결론이요. 하나만 쓸게요. 그 마지막 결론만 쓰고 좀 더 졸았다도 상관없어요. 지금 느낌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페이지 13쪽에 페이지 13쪽에 극한각과 요 좌극한, 우극한 극한각과 함수값은 같다. 이거 하나 결론 내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는 함수값의 도사라고요. 중1 때부터 계속 함수값을 구해왔고 1차 함수의 함수값, 2차 함수의 함수값, 아니면 이상한 그래프의 함수값 무조건 x에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함수값의 도사인데 이 함수값과 지금 이상하게 무슨 리미트다 뭐다 뭘 가까워진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이랑 결론이 같다고요. 함수값이 5이면 우극한 값도 5고 좌극한 값도 5라고요. 그럼 앞으로 극한값 구하려면 그냥 뭐로 구하면 돼? 함수값을 구하면 돼. 말 좀 어려워? 그럼 좀 편하게 할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x값을 갖다 쳐놓으면 된다고요. 그럼 바로 갈게요. 리미트 x가 1-에 x제곱 플러스 1 다음을 그려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린다? 아니 그냥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에다 뭐 갖다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정답 얼마야? 2 뭐 다가가면 그런 거 없어. 같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그렇죠? 리미트 x가 5-에서 얘는 x 플러스 7 이런 1차 함수에 대해서 5에서 자극하는 거래. 갖다 쳐놓으면 되지. 이게 함수식이니까 5 집어넣으니까 얼마? 12 끝! 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잖아. 그럼 아이니까 하나만 할게요. 아이니까 페이지 13쪽에 1번에 3번이요. 페이지 13쪽에 1번에 3번이요. 다음 주어진 함수값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함수식에 대해서 1에 대한 극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상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본능대로 대입해서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결론 지금 내렸기 때문에 지금대로 그냥 극한값 구하시려면 함수값으로 구하시면 일단은 돼요. 일단은. 근데 저게 다는 아니겠죠. 고2 수학이 저런 걸로만 구성돼서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제 개념은 이렇고요. 됐죠? 얼른 주무시. 이게 처음 이게 할 때가 너무 좀 그래. 이게 주제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처음에. 그래서 이것만 일단 외워. 응? 이해는 가요?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거? 옛날에 어릴 때 이모랑 가게